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7월 FOMC 미팅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차량 시장 기준으로는 다시 주요 이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온체인 시그널이 단기 시그널과 중장기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미팅 결과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3대 주가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FOMC 미팅 이외에도 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2분기 GDP 속보치였는데요.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상승 국면을 보였고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결과로 볼 수가 있지만 관세 정책 영향에 따라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은 관세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인 흐름이 오히려 약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2분기 GDP가 경제 지표에 관세에 의한 많은 잡음이 끼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이전치 마이너스에서 크게 상승을 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근원 PCE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제 지표 결과는 실업률은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가운데 오늘 새벽 3시에 FOMC 미팅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9월 회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발표되는 모든 정보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의 30%에서 40%는 관세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과정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연준의 관망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요약했을 때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다소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요,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낮출 것이라고 들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OMC 미팅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12명 중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는데 예상대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2년 만에 금리 결정에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반대를 한 것은 1993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고 금리 인하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9월 전망도 이제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남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PCE 지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개인 지출과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가장 주목하셔야 되고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그리고 미시간대 지표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무려 18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의 흐름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순유입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새벽 동안에 FOMC 미팅이 있어서 거시경제 관련 이슈들을 평소보다 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온체인 지표는 단기적으로는 약세,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 약세 국면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이는 지표 몇 가지를 볼 텐데요. 테이커들의 순 포지션 변화량 한번 살펴봤을 때 테이커 순 포지션, 즉 롱숏의 7일 이동 평균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3.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숏 매도 물량이 롱 매수 물량을 3.7% 상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결과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약세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비롯해서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약세 시그널이 뜨는 가운데 중요한 이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CVD와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펀딩 레이트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강세와 약세가 치열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버리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큰 움직임이 어디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선물 누적 거래량 델타, 즉 CVD 값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격은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가격에 큰 폭락 없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흡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괴리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는 더 큰 상승세 이전에 유동성 주도의 조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래스노드의 보고서에서 장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현재 글래스노드는 본인들의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단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나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이 장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미실현 이익 장표인데요. 역사적인 패턴에서 과열 국면을 보이는 이 빨간색 구간에 접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 밴드인데요. 글래스노드는 이 구간을 터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의 미실현 이익 총액을 합산했을 때 1.4조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미실현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어제 시황에서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에 머물렀는데 오늘 새벽에 잠시 양수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국면이 가장 긴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강한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기관들이 더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국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치 프리미엄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현재 양수 영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로 양수와 음수 가장 경계선 중립 구간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년 두 번의 고점 대비로는 낮은 구간이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구간에 머물고 있고 상승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가격 구간을 개인 투자자 수요가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큰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패닉셀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패닉셀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더 크게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위험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글이나 위키피디아의 검색량 등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즉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과열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단기적인 국면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4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과열 국면으로 보고 30% 미만을 냉각 국면으로 보는데요. 현재 44%이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 다소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 구간에 더 가깝다는 것은 중간 수준에서 이익 실현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국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세와 약세 국면에 뚜렷한 우세는 없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하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지표 통해서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하방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결과들이 확정적인 결과들은 아닙니다. 오늘 밤과 내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결과들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추세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을 더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과열이 된 국면에서 비트코인이나 개별 알트코인들이 현재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 국면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의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공유드리는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0일 동안에 22만 3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에서 단기 보유자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에서 단기 보유자로 이동하는 추세 모멘텀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파는 흐름은 역사적 패턴상으로는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시황에서도 늘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은 강세장이 오고 랠리가 온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갔던 요 구간에서 크게 상승 국면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시작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국면을 보이면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월등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크게 또 상승의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알트코인의 4분면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데드존에서 점차 축적 구간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알트코인들은 브레이크아웃 존까지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위험 회피 4분면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점차 초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더 중요한 국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트코인도 명확한 주기를 따르는데요. 축적 구간이 이어진 이후에 중요한 국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통해서 크게 상승 국면을 보이고 그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데드존으로 이동을 하면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점차 요 구간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에도 서서히 더 자본이 실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FOMC 미팅과 더불어서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16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실제 보고서에서는 비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비축한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를 하고 비축한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정부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어떻게 비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가 관련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더 컸지만 그럼에도 기대감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서 솔리드 인텔이 세 줄로 요약을 했는데요. 결국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관리하고 연준은 CBDC를 발행할 수 없고 은행은 규제 편향이나 차별 없이 암호화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JP모건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과는 반대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JP모건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부터 은행 계좌에서 코인베이스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지고 JP모건의 리워드 포인트로 1:1 암호화폐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대형은행이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단기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립토 기고자인 샤인마켓츠라고 하는 분석가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상승 국면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은행 시그넘이 규제 명확성 개선과 유동성 증가, 온체인 활동 급증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CBD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25K 매도벽은 가장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0K 매도벽은 요 구간들 대비로 점차 약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 매수벽은 117K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벽이 115K를 경계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갈색 고래가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수세를 보였고 녹색도 더 월등하게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주체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받쳐내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즉 코인베이스에서는 매도세가 더 우위를 보였다면은 바이낸스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문량 전반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흐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FOMC 미팅 이후에 116K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22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2평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매수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지금 RSI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두 번 이평선 3방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RSI가 하락하면서 추세가 약화되는 국면에서 이번 주 추가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만약에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게 됐을 때는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재 롱 포지션은 앞서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던 구간과 가깝습니다. 115.2K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매도벽은 119.2K에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숏 포지션이 더 강하게 밀집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상방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연쇄적인 청산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면으로든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주의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월등하게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월과 11월까지 바라봤을 때는 상승 구조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큰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런 움직임들은요.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따라서 단기 해칭을 더 강화하려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부터 먼저 매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재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박 작가와 대응 전략 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